제가 볼 때는 최강희 감독 스타일상 결국은 그냥 최철순 맨투맨 붙일 겁니다, 아마. 네. 붙일 겁니다. 그대로 같은 스타일로 갈 건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더글라스 같은 경우도 뭐 센터백 두면 조성환 선수가 이번에 들어오니까 김영일과 조성환이 번갈아 맨마킹 형태로 또 붙일 겁니다. 원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고 네. 우직하게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물론 간헐적으로 가끔 지역 방어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최강희 감독이. 근데 지금은 1차전 내용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고 그렇게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대신 김보경과 이재성의 롤을 확실하게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이재성을 아예 공격형 미들, 김보경을 아예 내려선 중앙 미드필더, 홀딩 미드필더 같은 역할. 과거에 뭐 카디프 시티나 그런 팀에서 그 역할을 다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선수고 1차전 같은 네. 경우가 이제 문제가 김보경 선수가 공격으로 세컨볼 위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커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정쩡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뭐 이재성 선수 같은 선수는 세컨볼 위치로 가고 김보경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중앙 쪽에서 커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롤을 좀 나눠주는 방식이 유리할 것 같다.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금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은 김신욱 선수 말고 그럼 이동국 선수를 선발로 써야 되느냐? 뭐 혹은 뭐 투톱일 때 괜찮았다? 뭐 전북이 어차피 뭐 지켜서 이길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아예 투톱을 쓰느냐? 뭐 아니면 그냥 김신욱 원래대로 가느냐? 여러 가지 지금 기사들을 보면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식은 이재성 선수를 차라리 측면으로 보내고 김신욱 선수, 로페스 선수를 투톱처럼 물론 이제 로페스 선수는 중앙 쪽에서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겠습니다만 이재성 선수를 차라리 측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김보경 선수와 뭐 최철수 선수 이동을 할지언정 어쨌든 김보경, 최철순의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에 로페즈와 김신욱 그리고 오른쪽에 이재성 예를 들어 왼쪽에 레오 그러니까 사사이 비슷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그 원래 1차전에 나왔던 스타팅 라인업을 그대로 가지고서 포메이션과 위치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재성 선수는 뭐 대표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오른쪽 측면에 갖다 놔도 그 상대의 라인과 라인 사이를 부시는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보경, 이재성 중에서는 그래도 이재성 선수가 측면에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로페스 선수는 이제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투톱 처럼 기용이 되더라도 로페스 선수는 약간 처지면서 전체적으로 4-2-3-1이나 4-4-1-1 같은 그러한 효과에서 여기서 이제 장 의원님과 똑같은 얘기는 김보경 선수를 아예 내려와 있는 선수로 만들어주면 최철순 선수가 어디 공간 비우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김보경 선수로 하여금 빌드업에 일단 기점을 삼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김보경 선수가 수비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전북이 여태까지 썼던 4-1-4-1이나 4-3-3보다는 원래 1차전의 라인업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걸 가지고 4-2-3-1 내지는 4-4-2 같은 포진을 만드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김신욱 선수가 1차전에서 페널티 얻어낸 장면 이전까지 활용이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김신욱 선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신욱 선수가 있어야만이 전북이 사실 2차전 쉽게 가려면 세트 플레이라든가 뭔가 피지컬적인 우세에서 골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김신욱 선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김신욱 선수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거한이긴 하지만 활동폭이 크고 수비 영역에까지 가담을 잘해주면서 아주 성실하게 수비도 잘 도와주는 선수예요. 그래서 김신욱 선수는 1차전에서의 어떤 활용법이 잘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저는 2차전에서도 김신욱 선수가 계속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초반부터 예를 들어 김신욱 선수, 이동국 선수를 넣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김보경 선수가 희생이 되든지 누가 다른 멤버가 하나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김보경 선수가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은 최강희 감독 이야기했듯이 첫 경기도 빌드업이 잘 안 됐었는데 잘못하면 또 빌드업이 안 될 공산이 커지고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투톱 쓴 위력은 오히려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반감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로페스 선수를 가운데 세워서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게 놔두면 이거는 필드 플레이 때는 로페스의 빠른 발을 활용한 이제 아라인이 분명히 뒷공간은 좀 많이 줄 거예요. 이날은 아라인이 먼저 골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는 로페스의 빠른 발을 활용한
역습, 그리고 세트 플레이라든가 뭔가 롱볼 크로스 상황에서는 김신욱의 피지컬을 활용한 득점, 빌드업도 하면서 최철순의 또 움직이는 여러 가지 공백들을 또 메우고, 이렇게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임종훈 선수, 조성환 선수 바뀌는 그거 하나 말고는 그대로 1차전 멤버로 가되, 장 의원님 말씀과 이제 저는 거기다 좀 더 추가해서 아예 포메이션을 4-2-3-1 내지는 4-4-2처럼 바꾸고 이재성 측면, 로페즈 중앙, 그런 것이 오히려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아라인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금이죠, 그런데. 아주 조금. 네, 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 전력으로 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북이 너무 수비적으로만 나오면 오히려 또 이게 뭔가가 판세가 또 바뀔 것 같은. 그래도 이런 경기는 통상 네. 후반전 운영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전반에는 수비 쪽을 좀 강화를 해서요. 전반에 미리 실점이 돼버리면 후반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좀 수비를 강화해서 어떻게든 전반을 무실점으로 넘기면요, 후반전 운영이 한결 쉬워집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선수가 들어가든 역습을 통해서 상대방은 이제 무조건 골을 넣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 오히려 먼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제골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최강희 감독님 스타일은 아마 그대로. 전반부터 그냥 네. 전공법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전공법이라는 게 지금 컨디션 관리도 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요. 네. 선수들이 전반전과 이번 1차전과 같은 기동력, 피지컬적인 능력만 보여주면 저는 압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뭐 어려운 원정이지만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전체적으로 평소에 하는 것과 같은 경기를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최강희 감독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가장 많은 지도자거든요. 아마 누구보다도 이제 최강희 감독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한 골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해서 특별히 수비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한 골을 앞서고 있는 마당에 초반부터 뭐 때려 부수겠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전북이 애초에 했던 대로, 그러니까 1차전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기분으로 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북에게는 모범 답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